안녕하세요. 신박한 에리의 드라마 리뷰 신혜리입니다. 네, 오늘은 펜트하우스 시즌3 2회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지난 1회 영상이 감옥에서 생활하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다면 이번 2회 영상에서는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 그리고 뺏고 뺏기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 2회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서 천서진을 이제 벼랑에서 밀어버리죠. 하지만 이게 웬일이죠?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잠수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천서진을 물속에서 건져냅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하는 천서진에게 주단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헤라펠리스 85층도 주단태 명의로, 그리고 청아그룹도 주단태가 단독 대표로 선임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단태가 로건을 죽인 증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널 살려준 이유니까. 우릴 도울래? 여기서 죽을래? 내가 아직도 나약해 빠진 심수련으로 보이니? 말투가 완전 나애교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애교가 살아있다, 심수련이 나애교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냥 심수련 같아요. 왜냐면 시즌2에서도 이제 심수련이 주단태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2년 동안 나에게보다 더 나에게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나에게처럼 살아온 시절,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남한테 협박하는 순간까지도 심수련처럼 우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나에게의 모습, 말투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해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주단태 죽이기 뭉칠지 아니면 셋 중에 한 사람이 또 뒤통수를 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카페로 은별이를 찾아온 천서진은 오랜만에 만난 딸 앞에서 빙수 먹방을 펼치죠. 저는 이 부분을 보고도 아직도 미친 연기를 하는 건가? 딸 앞에서도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또 연기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약에 은별이라면 우리 엄마 정말 무서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있는데 왜 진쌤과 지내냐?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라고 말하는 천서진에게 엄마가 망쳐놨잖아. 범죄자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며 본인한테 진쌤까지 뺏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면회를 한 번도 못 가서 미안하던 참인데 빙수라도 시켜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진분홍의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다정한 진분홍과 하은별의 모습을 본 천서진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때까지 다신 찾지 않겠다며, 그래, 차라리 네가 날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돌아서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헤라펠리스 85층 주단태의 명의로 바뀌어버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갑니다. 자, 소화기 하나에 문이 부서져요. 저는 이걸 보고도 이렇게 보아니 영 좋지가 않다. 해펠 보아니 영 좋지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주주총회를 연 주단태는 배돼지가 쳐 불렀네 라고 이야기를 하며 You fire too 라고 하면서 천서진의 간부들 하나둘 제거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천서진이 아니죠. 기자까지 대동을 해서 몹쓸 연기를 펼칩니다. 여보, 보고 싶었어요. 심수련에 의해서 돈줄이 말라버린 천서진은 해펠과 청아그룹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단태에게 계약 부부를 제시하죠. 하지만 너랑 손잡을 마음 없다고 말하는 주단태에게 천서진은 노인으로 변장했던 주단태의 사진을 건넵니다. 자, 알고 보니 로건 쪽에 미행을 붙였었던 천서진이었죠. 오비서가 정말 일을 잘하네. 내 헤라펠리스부터 제자리로 돌려놔. 그리고 청아그룹 공동대표에 내 이름 올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동거계약서를 내밀며 목표치가 달성될 때까지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죠. 너나 잘 지켜. 내가 양아치냐? 양아치가 아니면 개자식이냐?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이. 자,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살게 된 두 사람. 천서진은 노예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샤워 중인 주단태의 몰래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깔아놓죠. 동생이 바람피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하는 게 뭐야? 저한테 뺏어간 것들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죠. 이번에 바람핀 동생의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성북동 사모님이 가져간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천서진이었습니다. 명동 빌딩은 돌려줄게. 청와재단은 안 돼. 이미 심수련에게 넘겼어. 수련의 집에는 또 누군가 쳐들어와 있네요. 웬 흑인이? 당신들 누구야?
로건이야? 알렉스리라니요. 알렉스리라니. 와, 저는 이 설정 보고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쌍둥이들이 많지만 나혜교와 심수련도 모자라서 로건과 알렉스리? 심수련과 나혜교의 관계에도 솔직히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세상에 정말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 본 적 있어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로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들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 알렉스리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건 너무 뭐랄까 너무 과한 설정이 아닌가 너무 억지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조비서는 로건에게 동행자가 있었는지 몰랐냐면서 또 주단태에게 맞고 또 맞고 있습니다. 자, 시즌3가 돼도 조비서는 여전히 주단태에게 맞고 있네요. 이쯤 되면 이제 주단태를 배신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이미 조비서는 주단태를 배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발 좀 시원하게 배신 좀 때려주라. 유동필은 해라상 밑에다가 또 물고기를 풀어놓고 썩은 애가 폴폴 풍기게 하면서 약간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죠. 음대 실기시험 7일 전 이제 제니를 위해서 유동필은 오가닉으로 음식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괴롭혔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민혁이한테는 뒤질래? 앵간히 처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경이한테는 우리 제니랑 친하게 지내.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은근슬쩍 협박을 하죠. 석경이 왜 건드렸어. 요즘 석경이 심기가 매우 불편한데 그쵸? 청하예고 임시이사장으로 부임한 심수련은 마두기 선생을 불러내죠. 생기부 조작으로 이제 해임을 시켜버려요. 저만 당할 순 없죠. 어쩜 이렇게 바로 꼬리를 내리죠. 잘 가요 마두기 선생. 이제 안 나온다며? 조금만 기다린다는 규진이에게 안 가볼 거냐면 시어머니 앞에서 막 눈물 콧물 짜고 있는 고상하는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바로 이제 신나게 막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규진이가 나와버렸네. 주단태가 역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오윤희는 드디어 딸 베로나와 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윤희는 생뚱맞게 로건의 금고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샵까지 차렸죠. 역시 제가 이 부분을 보고도 또 한 번 느꼈었죠. 아, 로건이는 역시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만난 강마리와 유동필도 유독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강마리는 역시 눈치가 백단이야. 다들 감방에서 나와 이번엔 남자들끼리 뭉쳤습니다. 뭐야 또 천수지구야? 자, 유동필은 하윤철까지 데려와요. 하윤철은 와이프도 자식도 돈도 집도 명예도 모든 걸 다 잃었다면서 주단태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와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진짜? 아니 하박 사람의 머리 좋다며 그 돈으로 어디 가서든 솔직히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아무리 의사를 때려쳤어도 말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돈 벌어 먹고 살겠구만. 왜 또 주단태한테 붙어서. 물론 이 모든 게 주단태를 죽이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장치를 설치한 천서진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한편 석경이는 주단태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풀어줬네요. 네가 원한다면 아빠 만나는 것까지 반대할 마음 없어 라고 말하는 수련은 하지만 피해자인 로나를 위해서 아빠가 헤라펠리스에서 사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로나 이야기에 폭발한 석경은 엄마 친딸 죽인 로나 엄마는 끼고 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질내는 석훈이에게는 온통 로나 생각밖에 없는데 본인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왜 본인이 아빠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못하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냐는 석훈이의 말에 엄마는 내가 서울 음대 가는 거 원하지 않으니 본인은 아빠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원치 않다니 그건 오해야 라고 말하는 수련에게 그간의 오해들을 쏟아내다 결국에는 이제 석훈이에게 싸다구를 맞습니다. 네가 뭔데 날 때려. 역시 피는 못 속여요. 주단태의 딸이 확실하네요. 그 아빠의 그 딸이었습니다. 주단태는 석경이에게 자기 친딸을 괴롭힌 너가 서울음대에 가는 걸 보고 싶겠냐라고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래도 엄마 험담은 하지 말라며 이제 보기 싫은 미꾸라지 한 마리만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 음대 입시 당일날이 됐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석훈이는 네가 주석훈이니?
아빠 많이 닮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심사위원을 보고 실기시험도 치르지 않고 수험표를 뜯어버리고 이제 나가버리죠. 아빠가 두바이에 갔다 온 줄로만 알고 있는 제니에게 석경이는 살인죄로 감방 갔다 온 사실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제니에게 넘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제니 아빠는 살인자라는 종이를 이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제니 앞에서 들어버려요. 그래서 유제니를 시험도 못 보게 뛰쳐나가게 만들어버리죠. 아니 시험장이 왜 이렇게 허술해? 네, 그리고 저 모습을 제니만 봤다는 것도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실격 처리가 된 하은별은 베로나 핸드폰인 걸 알고 베로나한테 달려가서 싸다구를 날리는데요. 근데 또 너무 놀랍게도 은별이의 주머니에 로나의 핸드폰을 넣은 사람이 바로 진쌤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전개였어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런 진쌤을 사주한 사람이 토플학원 원장, 바로 주단태였습니다. 아니 로건의 사람이 왜 주단태와 손을 잡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베로나와 주석경만 실기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로나도 결국에는 이제 로나의 핸드폰이 울림으로 인해서 이제 실격 처리가 예상이 되고 석경이만 결국에 서울음대에 붙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도 다음 3회에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아빠가 밥 사주기로 했다면서 수련을 냅두고 주단태를 따라가는 석경이었죠. 식당에서 주단태는 여전히 석경이에게 수련과 석경이 사이를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네 엄마가 왜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친엄마가 죽은 게 이제 수련과 관련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백준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식당에서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총을 들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주단태를 향해서 총을 겨눈 백준기는 사격 실력이 영 꽝이네.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그럴 시간들 있으면 빨리 숨어요. 지금 주단태가 가고 있잖아. 이번 2화는 정말 정신없게 너무 이야기 전개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가지고 재밌게 봤었던 2화였고 가장 정말 이상했던 부분 왜 로건이 데려온 진분홍이 왜 주단태와 손을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정말 의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령과 백준기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단태한테 과연 들킬 것인가 발각이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요 시즌2에서 로건리와 심수련이 발각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로건리는 이제 연문으로 나가서 이제 함께 있는 모습을 주단태한테 발각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약간 이런 편집에 의해서 좀 주단태와 마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제가 볼 때는 또 어떻게든 두 사람의 자리를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3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3회가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3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